네, 반갑습니다. 기상청 기후과학부 기후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성원 과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상청의 업무를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기상청 아시다시피 아까 발표한 것들의 내용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 있을 때 한 부분이 있다면 기상청은 사실 한쪽 발은 자연에 있고 한쪽 발은 사회를 들이면서 그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은 기후는 아시다시피 시간적으로 길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공기가 한 바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공기가 한 바퀴 도는데 한 11일 내지 15일이면 한 바퀴 더 돕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는 결국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또 긴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고 자연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서 한쪽 측면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느끼시는 비, 눈, 구름 같은 이런 것들을 사실 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느끼고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오래 평균 지속된 부분도 누적해서 그거를 기후라고 합니다. 보통 세계 기상기후 같은 데서는 적어도 30년 이상 되는 부분들의 평균치를 기후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를 기상을 이제 기분으로 하면은 기분은 성격이다라고 해서 성격은 원래 잘 안 변하는 건데 변하게 되면은 기후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성격 변화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격이 한번 변하면 조금 다시 돌아오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원래 유지되는 기후가 인위적 요인이든 자연적 요인이든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사실은 개념들은 깔끔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값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중에서 사실은 각각의 해마다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그것들의 폭을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을 취하면 기후 평균을 하고 그것이 개형성을 가지고 있으면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후 변화의 변동폭이 이제 점차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후 변동이라고 합니다. 실제 기후 변화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 점차 예를 들면 기온이 올라가는 부분들과 더불어 이 기후 변동 폭이 또 변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상청의 역할은 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자연, 이 지구 전체를 감시하고 분석하는 것과 그것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기상청의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각 사회 분야에서 대응을 하게 되겠죠. 보통 보면 앞에서 적응을 하거나 안 그러면 온실가스를 줄이자, 감축하자, 수소를 많이 사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역할을 보면 감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기상현상, 기온, 강수량 등을 관측해서 그걸 쭉 누적합니다. 그러면 기상청이 생긴 지 100년이 넘어서 이제 우리 군대 기상으로 한 부분이 100년 이상의 자료 축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기후변화가 어떤 추세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시하는 게 있고요. 일단 그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걸 보이는 CO2나 온실 기체들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관측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이 얼마큼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감시합니다. 그리고 예측 업무에서는 사실 매일매일 예측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6개월까지 기상 전망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기후변화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예측에 대한
자료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긍부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수치 모델을 만들고 수치 모델은 자연의 법칙을 반영한 거죠. 그걸 가지고 슈퍼컴퓨터에 넣어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산출해서 국민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시와 예측에 대해서 각각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나 감시 하나에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저희 현재 육지에서 대기 전체를 사실 코끼리 다리 반리듯이 한 분야 한 분야에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에 땅 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 자동기상 관측망에 공포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상청에 설치한 한 6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거리가 한 12km 정도 간격으로 비교적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관측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자주 관측하는 4분마다 관측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육상 자동기상 관측망은 세계 탑 수준의 관측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는 사실 우리나라만 관측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195개 이상의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과 세계 기상기구를 통해서 자료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4시간 교환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3시간 정도면 전 세계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 자료를 계속 모아서 같이 슈퍼컴퓨터에서 전 세계 날씨를 같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 세계 시장 관측망 약 한 10,000개 되는데 잘 들어오는 부분이 한 6,000개 정도 됩니다. 6,000개 지점 정도가 4시간 정도.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좀 선진국은 한 시간마다 관측한 결과들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역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은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이나 좀 자세한 쪽은 이 빼곡하게 관측망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사막하고 툰드라 지역 이런 추운 곳에는 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관측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쭉 분석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위에 같은 그래프가 나온 거죠. 그런 자료를 수백 년 하속 관측을 축적한 결과를 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로 그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평균은 전 세계 평균 기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이 이제 보시면은 그 순위 제일 더웠던 우리나라 지구가 제일 더웠던 열시월부터 10초 중에서 최근 10년 이내의 지적 연구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급격히 그런 부분들을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심상치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 나라 그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구가 똑같이 올라가지는 않고 어디는 더 많이 올라가고 어디는 덜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북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폭이 열대가 막 1도 올라가면 북쪽은 2도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북극 쪽의 기후 변화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 툰드라 지역에 얼어있던 그 맹모드가 다량 발견되고 또 그 맹모드를 사냥하는 사람도 물을 뿌려가면서 다먹어서 캐내고 있는데 하도 많이 해서 이제 가격이 10분의 1 정도 떨어졌다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고 그 툰드라 지역에 메탄가스가 땅에 터지면서 수십 미터 깊이에 운동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변화가 좀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난 2010년 1910년부터 한 근대 기상 관측 자료를 100년치를 쭉 조사해 보면은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상승폭은 최저 기온이 좀 더 상승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겠지만 과거의 겨울보다 현재 겨울이 상당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훨씬 더 많이
따뜻해졌고,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최저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상만 관측해서는 알 수가 없고, 상층의 상층 대기 상태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풍선을 띄워서 하루에 2번 정도 띄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 8군데 정도에서 띄우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600에서 700개소 정도의 지점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2번 띄웁니다.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2번씩 띄워서 그것도 한 3시간이면 바로 교환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전 세계 제3차원적인 대기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바다도 필요하죠, 사실.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이니까, 바다 위에 기상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지만, 바다에 관측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 보신 것처럼 대형 3m 크기, 5m 크기, 10m 크기 부위를 바다에 띄워서 고정시켜서 관측하는 게 있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파고만 관측하는 게 있고, 이렇게 배를 타고 하면서 관측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비싸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바다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다 위에 떠있는 부위가 관측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육해국 정부가 자료를 다 교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관측한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수온이 역시 이제 관측된 결과를 보면 50년간 해수면 온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0.5도 정도 상승했다고 보고 있고, 한반도 주변은 좀 더 높고 1.2도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0.5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물원 올리기 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주변에 최근에 20년간의 그 바다에 떠 있는 해양 부위 관측한 자료를 보고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우리 그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할 때 훨씬 폭넓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성을 활용한 전 세계 위성 관측망이 많이 있습니다. 기상 위성이죠. 그래서 정지 궤도 위에서 36,000km 위에 정지 궤도 위에서 항상 일정하게 관측할 수 있는 것과 약 800, 600 정도 높이에서 킬로미터에서 지구를 이제 구글 중심으로 돌면서 전 세계를 좀 더 자세하게 관측하는 위성 두 가지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보시면은 우리 기상청이 그 2010년도에 최초로 이제 기상 위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달에 천리안 1호가 올라가서 그 최초의 우리나라의 기상 위성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기상, 해양, 통신을 같이 하는 부분이었다면, 재작년 18년 12월달에 발사된 천리안 2호 후속 위성이죠. 그래서는 두 개로 나눴습니다. 기상 위성 2A는 기상, 2B는 해양으로 나눠서 그 위성을 두 개를 띄워서 우리나라도 기상 위성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기상 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다른 나라의 기상 위성 자료도 같이 맞교환할 수 있다는 자격을 얻었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자료 교환으로서 전 세계 위성 자료들을 서로 교환해서 활용시키게 되는 지구 반대편도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건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위성 하나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구름 유무뿐만 아니라 해수면 온도, 그리고 그 구름의 온도, 그리고 일사량 추정할 수도 있고, 지표면 온도뿐만 아니라 구름의 종류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 상당히 많은 현재 70여 종의 산출물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성 자료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북극의 헤딩을 꾸준히 관측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제적에서 말한 것처럼 꾸준하게 그 헤딩의 면적을 계속 멀리 하고 있는데 헤딩은 보통 보면은 3월달에 가장 두껍고 넓습니다. 그리고 녹기 시작해가지고 여름철을 지나서 한 9월달쯤에 제일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10년 주기로 하면은 뭐 최근에 올 때마다 계속 전체 헤딩의 면적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가 가장 적었는데 올해도 그 만만치 않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붉은 시즌이 2020년입니다. 2020년이 전체 범위 내에서 거의 밑에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올해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다 2019년, 2020년, 2018년 이런 식이거든요. 최근 10년치들이 다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최근에 2020년 10월 달에 헤딩의 모습이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길이 뚫려 있죠. 밑에가. 그래서 그렇게 걸음을 맡기지 않고 바로 태평양의 대상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그 위성을 잘 분석하면은 그 위성 북극 패딩의 면적뿐만 아니라 북극의 패딩의 나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또 관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그 패딩의 면적뿐만 아니라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4년 이상 된 오래된 얼음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한 적어도 3, 40% 이상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 해에 옳았던 것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의 두께, 얼음의 면적, 얼음의 나이들이 다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북극뿐만 아니라 그린란드 배가 많이 녹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저게 배가 바다 위로 달리는 건 아니고 저 밑이 얼음입니다. 얼음 위가 녹아서 물이 철랑철랑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바다 위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 밑에는 저 얼음이 있는 겁니다. 저 넓은 지역이 지금 녹아서 위에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린란드 녹은 면적을 또 해마다 먼저 하고 있는데 최근 2019년, 20년이 적지 않습니다. 그 기록적인 수준으로 많이 녹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가장 하나가 이제 기후변화 감시 중에 하나가 이런 하나로 온실가스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는 그래프죠. 이게 킬링 곡선이 갖고 CO2의 해마다의 변동을 꾸준하게 1975년도부터 관측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유명한 그래프라서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킬링 곡선은 킬링이 아니고 좀 관측한 사람 이름이 킬링 박사가 1958년도부터 그 마우나루아 그 하와이 그 4,000m 고지에 올라가서 관측을 시작했고 평생을 그것만 관측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의 사실은 시간을 거의 잡아먹은 건데 그 평생을 다 바쳐서 하나로 매진한 결과가 이제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노력 끝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온실가스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급이라는 부분이 한 29개에서 지역급이 한 400개에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급은 뭐냐면은 인간의 영향이 별로 안 미치는, 그러니까 4,000m 고지 이상이거나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거나 하는 그런 오지에 사람 영향을 최소로 한 배경대기라고 할 정도로 그런 지구의 배경대기적인 공도를 꼭 관측하기 좋은 그런 장소를 지구급이라고 하고 보통 마우나루아 하와이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특히 한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29개 정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한면도로가 고산, 그 다음에 울릉도 북도에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면도권을 보통 이제 지역급이라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사실 국기연구소와 협조를 통해서 세종기지에서도 수업을 만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미세먼지라든가 반응 가스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계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면도의 경우에는 현재 매년 일부분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한 2.4 ppm 정도 수익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하나 이제 감시 분야 그렇다면 이제 예측을 해야 될 텐데요. 예측 분야가 사실은 지구 시스템이라는 이해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면은 이제 대기, 그 다음에 해양, 그 다음 빈권, 그 다음에 생물, 그 다음에 땅, 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각각에 대한 상호작용을 풀어야 됩니다. 그걸 상호작용을 가지고 기후 시나리오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보통 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에어로졸 토지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과 그 변화를 모의할 수 있는 모델, 수치 모델을 얘기하죠. 그런 모델을 합쳐서 그 두 개를 결합해서 기후 변화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 그 기후는 보통 지금 미래에 온실도가 크게 달라진다. 현재는 IPCC에서 제안한 그 대표 농도 경로를 따라가지고 한 4종류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래의 변화에 대한 그 시나리오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현재 각 유관기관에서 적용 대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현재 보신 것처럼 온실가스를 성공적으로 흘릴 것이다. 아니고 못 흘리고 그냥 쭉 갈 거다 하는 이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측한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흐를 수 있는 시나리오는 현재 안 되는 것 같고 이 사이에 어딘가에 지금 미래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시나리오 결과를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필수면 상승은 이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잘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상승하고 그렇게 놔두면 그냥 쭉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와 기온 상승도 내비되는 것은 성공적으로 슬로프를 우리가 전시계도 합의해서 풀리면은 어느 정도는 안정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2100년까지 꾸준히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4개 국에서 40여 개의 수많은 모델을 다 같이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기상청도 우리나라에 맞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결과를 스코프에서 만들었고 그 결과를 유종 포탈 일으키는 쪽을 통해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현재 각각의 신원에 따라서 현재 향후 100년까지의 예측되는 기온의 변화, 최저 기온의 변화 등을 산출한 결과인데 대부분 보면은 최저 기온이 많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 기온 증가가 결과적으로 보면 보시겠지만 계절 변화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현재 아열대 기후라고 정의할 부분들이 대략 남해안 쪽에 정도에 있는데 지수도랑 그게 점차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많이 올라오는 분들도 특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폭염일수가 지금 이제 2100년 정도 가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다 빨간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열대야일수가 좀 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열대야일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덥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보건 쪽하고 이제 농업 쪽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계절 길이도 많이 좀 변화해 왔고 앞으로 보면은 계절이 많이 길이가 변할 거로 보이는 여름 당연히 여름이 늘고 겨울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병행이 되면은 겨울이 없는 그래서 여름에서 봄 갔다가 가을 갔다가 다시 여름이 되는 그런 식의 날씨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보시면은 따라서 호우 일식에 대한 부분도 특히 좀 예상권자는 남부 쪽에 많이 호우 강도가 세질 걸로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상으로는. 그 상태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현재 기상청 앱과 보시는 것처럼 지구 전체에 대한 감시 분석과 지구 전체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미래의 각 유관기관, 각 사회 전체가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그 기준점을 마련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그 앞에 보시는 것처럼 미래의 기후변화가 초자원, 에너지, 식량, 재해 등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